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평택 사무실에서 지금 이제 촬영을 들어가는데요. 공무원이에요. 근데 파이어족들을 요즘에 지금 계속 여러 사람들을 보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인데 뭐 본인이 건물주가 된다고 한다는데 한 50억 정도, 그 순서상 한 20억 정도 모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여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오늘 이쪽에 지금 사무실이 영상이 굉장히 좀 흐리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검게 나오는데, 뭐 제 얼굴 보여주는 거는 뭐 지금 검게 나오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제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공무원이에요. 그 전주에 있는 교육공무원이었던 뭐 그분은 싱글이었어요. 그 일단 그 분도 있었고 뭐 박 이렇게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연결했던 두 분은 부부였어요. 연결했던 뭐 전라도 광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쪽에 계셨던 그 부부도 공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학사가 요즘에 그렇게 힘든 직업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장학사 하면은 뭐 굉장히 뭐 장학사 오신다 그러면 막 청소하던 생각나는데 요즘 그렇지 않대요. 근데 공무원 출신인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버는 그 과정, 얘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과연 어떻게 벌었길래 이렇게 버느냐? 한번 볼까요? 사운드가 좀 많이 작으니까 좀 키워볼까요? 어차피 이 영상은 같이 링크를 걸어드려요. 종잣돈 3억으로 경제적 자유 이룬 공무원이. 퇴직한 분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 또 힘들게 사는 모습도 난 되게 많이 봤었어.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 때문에. 좀 말투나 이런 것들은 저도 좀 그렇지만 그냥 일단 반말투다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냥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왜냐면 지금 이걸 인터뷰하는 그 대상자들이 좀 더 어린 사람인 거겠죠.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편하게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괴로웠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공무원인데 공무원 연금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네, 그런 인생에 실패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현재 총 자산은 50억 정도가 되고 순 자산은 20억 정도가 됐어. 성이 좀 참 특이해요. 셋이에요, 셋이. 세상할 때 셋이에요. 새빛이 나이 40살이에요. 자, 근데 순자산 한 20억 정도 되고 자기 총자산 한 50억 정도 되신다. 와, 어디 가서 진짜 좀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자산이 있어 보이세요? 예, 후덕해 보이잖아요, 그냥. 자,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잘 설명을 들어보셔야 돼요. 안녕, 나는 대구에 사는 세상에 빛나는 희망이 되고 싶은 세비티라고 해. 나는 사람들의 돈에 대한 결핍을 해소해주는 그런 가명인 것 같아요. 세상에 빛나는 희망이라고 해가지고 어쩐지 좀 하고 있어. 나는 공무원으로 했었어. 첫 사회생활이자 내 직장이 공무원이었거든. 돈을 벌 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잖아. 근데 10년 이상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행복한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회사를 좀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어. 결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 아이를 놓고 휴직을 했었거든. 그리고 돌쯤 됐을 때 다시 복직을 했어. 근데 우리 아이가 아침마다 엄마 회사 가지 마세요 라면서 다리를 붙잡고 맨날 우는 거야. 소리 치고 내가 회사에 가면 계속 걔가 생각이 나서 일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얘가 선천적으로 폐가 기형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태어나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 들었지. 워킹맘으로 살면서 얘를 서울에 데리고 가서 또 수술도 시키고 이제 케어를 계속 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내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계속 누군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점점 내가 수동적으로 변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마흔이 되면 살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기 은퇴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원래 글쓰기를 되게 좋아했었어. 작가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자, 이 사람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잘 보시면요. 좀 특이한 게 있던 게 뭐냐면요. 책을 내서 책에 인쇄도 받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으로 해서 일명 뭐 강의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일명 컨설비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컨설팅비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무슨 뭐 자문료 이런 정도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유튜브 자체에서 저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지 않아요. 뭐 사람들 막 이미 지금 숫자는 다 넘었는데도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창출해 놓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자, 이거 정확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애기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때 돈을 벌 방법. 이제 퇴사를 결정하고 내가 했던 게 매일 새벽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어.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내 컨텐츠가 있어야지 퇴사를 해서도 이제 1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자,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거든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닐 테니까. 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퇴사를 하면 월급만큼은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 자, 이제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게 공무원 연금이잖아. 근데 막상 퇴직한 분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 또 힘들게 사는 모습도 난 되게 많이 봤었어. 그게 자, 직접적으로 본인이 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죠. 공무원 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갖고도 힘들게 산대요. 많이 봤대요. 그러면 그거 갖고는 아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겠죠. 또 정답은 아니겠다는 또 생각 되게 많이 들더라고. 나도 예전에는 안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내가 막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보니까 삶이 너무 지루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야. 내가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정적인 것보다는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었거든.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너무 걱정을 하지 않게 됐거든. 나의 지금 현재 총 자산은 50억 정도가 되고 순 자산은 20억 정도가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요. 총 자산은 뭐고 순 자산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든 뭐든 동산이든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보면 약 한 50억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총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채 비율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빚도 자산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총 자산과 순 자산의 개념을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다 돌릴 수 있는 그 돈이 다 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 자산은 분명히 20억 정도다. 그걸 지금 잘 보셔야 돼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게 거의 이제 일명 컨설비라든지 아니면 강의료 이런 정도를 받겠죠. 유튜브에서도 매달 이렇게 들어오고 유튜브 자체도 뭐냐면 이거를 해놓으면은 이게 돈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이걸 해놓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사람들 뭐 구독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크몽에 전자책을 팔고 있거든. 그리고 출간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전자책도 만들어서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을 같이 연동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하튼 파이프라인은 어차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선인세를 먼저 받았고 책이 출간되면 거기서 인세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도 나 이제 파이프라인이 되겠더라고. 부동산 투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시세 차익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 최근에는 이직산업센터 같은 수익형 부동산. 자, 이게 뭐냐면요. 아파트도 시세 차익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목돈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하나를 지금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매달 수익을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이 있겠죠. 근데 내가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뭐 몇 년을 동안 끌었는데 3억을 봤어, 2억을 봤어 이러면 연봉 1억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 차익으로 해서 한 방에 크게 팡팡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런 것들이죠. 이게 그걸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 투자를 해서 월 수익을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거든. 그리고 자기개발 프로젝트를 했었어. 이것도 나의 또 파이프라인 되더라고. 연간으로. 근데 저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개발 프로젝트라는 말이 그게 뭐예요? 자기개발 프로젝트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데 솔직히 그 내용은 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많이 벌 때는 월천 정도 번다. 수익이 월 평균 한 500 정도 된다. 이게 부동산이라면서는요 얼마든지 해요. 그렇게 크게 지금 뭐 좌지우지 되는 돈들이 아니에요. 10만 원 정도?
경우는 신혼을 전세로 시작을 했었거든. 근데 그때는 일단 아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수익의 50% 이상을 저축을 했었어. 첫 집을 살 때 그때 모았던 돈하고 대출을 6천만 원을 받았어. 근데 자, 보통 사람들 다들 대출들 끼고 이제 집을 사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대출이 굉장히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막 갚으려고 다들 얘기를 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얼마 벌고 남편이 얼마 벌고 내가 얼마를 버니까 이거부터 먼저 갚을래라고 하니까 최대한 줄여가면서 살죠. 이게 기본적인 삶인데 좀 생각을 달리하는 그 과정을 볼게요. 그때 당시에 내가 대출을 정말 무서워했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대출을 빨리 갚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5년 안에 갚는 걸로 하고 매달 대출금 이자를 갚았단 말이야.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여기서 투자와 실거주를 그냥 이게 문제예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종잣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하죠. 굴리든지 뭘 하든지. 그런데 이 사람의 과정을 잘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냥 공부했다 친다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저께 다른 그 남자분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100억을 목표로 또 뛴다. 다 해요. 분리를 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첫 집을 팔아버렸어. 팔아서 내 종잣돈이 그때 3억이 생겼거든. 그 돈을 가지고 입주장에는 분양권을 샀고 우리 가족은 보증금 2천에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 며느리가 과연 이랬다, 내 와이프가 많이 이랬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미친 거지. 야, 이 또라이야. 이렇게 일단은 그냥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또라이라는 생각이에요. 왜 말을 이렇게 진짜 심하게 얘기해? 잘 보시면 알아요. 자, 분양권 얘기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거 딱지들이 허용이 됐으니까. 그런데 보증금 2천에 월 100씩을 내는 그쪽을 가? 이게 뭐야? 집 팔아서 이게 뭔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격적인 거였어요. 잘 볼까요? 월 100만 원이 월세 집으로 갔어. 매달 100만 원이라는 월세를 갚아야 하잖아. 어떻게 갚을까?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 첫째 아이에게 들어가던 사교육비가 100만 원 정도였거든. 사교육을 다 끊고 내가 집에서 아이를 공부를 시키면 충분히 그 월세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보통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난 투자를 못한다고 하잖아.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하면 이런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돈 자체 일단 시드머니의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먼저 있어야지만 한다? 아니요. 어떻게 갖고 있던 걸 가지고도 먼저 생각, 발상의 차원을 뜰 때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달라지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은 만들어 갑니다. 되게 무서워했었거든. 근데 내 친구들이 영끌을 해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2억이 오르는 거야. 그걸 보고 정말. 자, 잘 보세요. 영끌을 했는데 2억이 올랐어요. 연봉 2억 되셔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이만큼씩 올라가더라.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벼락부자, 누구는 벼락거지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였어요. 뭐 정부가 잘못하고 못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계속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잘해지겠어요? 아니요. 기대도 안 해요. 하지만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이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라는 거였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거든. 내가 인생의 실패자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야. 남편이랑 맞벌이 이게 얘기죠. 누군가는 돈을 벌었는데 누군가는 아니면 나는 벼락거지가 됐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지금 위정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이 안에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돼요. 나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인생에 실패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자, 뭐라고요? 부동산을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괴로워했다. 이 자체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2번이나 내가 실패를 했어. 처음에는 이제 구축 아파트를 잘못 사서 전세도 못 맞추고, 두 번째는 신도시에 오피스텔을 덜컥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가 공급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자, 잘 보세요. 실패를 합니다. 오피스텔을 봤는데 1년 반 동안 안 팔려. 이럴 때 이제 공급 과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으면 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말들이 이런 겁니다. 팔리지도 않는 거야. 이게 부동산 투자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뭐라고요? 부동산은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로 하는 겁니다. 공부로. 그런데 공부만 해가지고는 된다고요? 아니요. 현장을 뛰어다니는 노가다예요. 노가다. 정말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이제 그걸 되게 알게 됐어.
내가 지방에 살잖아. 서울에 가서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멀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유튜브 부동산 채널이 있을까라고 막 찾아봤었거든. 유튜브로 공부를 해서 두 번째 투자까지 했었고 되게 성공적으로 했어. 제대로 방향을 잡고 했던 투자 중에 첫 번째는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을 샀어. 그때 이 자, 참 특이하죠. 그때 36살 그 사람도 시드머니 갖고 시작했던 게 무조건 입주자. 이 딱지예요, 딱지. 딱지 가지고 계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되네 라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총 매매 가격이 6억이었거든. 보통 사람들이 프리미엄이 이 정도로 많이 붙었다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고 사질 않거든. 자,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6억인데 피가 2억이 붙었대. 3분의 1이 피가 붙어? 이걸 산다고? 어떻게들 바라보시겠어요? 이건 아니죠. 그런데 와,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를 버는지 보세요. 근데 나는 그걸 볼 때 이 총 가격과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같이 비교를 자, 뭐부터 따지라고요? 주변 시세를 같이 하면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피가 붙든지 간에 뭘 총 매매가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싸면 사야지. 저렴한 거야. 투자금이 3억 정도 들었거든. 2년이 지나고 12억이 됐어. 그래서 수익률은 200%. 자, 근데 이 사람도 이거는 지금 가지고 지금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장난합니까? 아니 6억이 들었어요. 12억이 됐어요. 근데 내 거 들어갔던 금액들이 있고 내가 그거 안에서 분명히 나갔던 것들. 그러니까 단순 수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채라든지 그 안에 끼어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도 뭐 피가 들어갔던 것들 있죠? 그것까지 다 치고 그러면 그거 빼고 나서도 자기 거 돈 들어갔던 거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도 돈은 벌어요. 근데 몇 %다? 그거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투자는 소도시에 있는 미분양 분양권을 샀거든. 예전에 이런 것도 많아요.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막 미분양들 많이 나왔다. 미분양이 나왔다고요? 들어갈 곳들은 다 들어가요. 그러나 안 되는 곳들은 안 돼요. 미분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던 지역인데 이 수치들이 줄어들고 매매 지수가 완전 상승으로 전환이 됐더라고. 아직까지 미분양 단지가 몇 개 남아있었거든. 분양 가격이 3억 정도였어.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되니까 3천만 원 투자금이 들었고 1년이 지났는데 1억이 올랐어. 그래서 수익률이 300%. 경기도에 있는 이런 것들도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수치에 지금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3천만 원 투자해서 이게 뭐 3억이 됐으니까 10배 뭐 이렇게 이게 올라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 1억이 올랐다 이게 아니고 자, 자기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죠. 일단 계약금 10%만 넣었으면 되니까. 그러나 중간에 이제 나중에 중도금 대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다면 다시 딱지로 팔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였어요. 아니 당신이 피만 오르고 피만 받고는 팔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안 돼요. 물론 실거주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신축 아파트를 샀었거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계속 공급이 되게 많아서 힘든 곳이었어. 근데 내가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있죠.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현장을 가보니까 임장을 꼭 하는 겁니다. 근데 브랜드 아파트가 있는데 4억이 안 된다고? 4억이 안 하는 거야. 근데 이미 다른 인근 도시들은 5억이 넘어 있는 상태였거든.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3억 8천에 그걸 샀는데 전세가가 그때 2억 3천이었어. 투자금이 1억 5천이 들었거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가격이 7억이 됐어. 이게 뭔지 아세요? 갭 투자라는 거죠. 1억 5천 전세 그러니까 전세 끼고 1억 5천만 갖고 내 거 들어갔다. 지금 세금 무지하게 때려 맞으실 텐데요. 이분 연락처 줘보세요. 그러면 아마 국세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세금 때문에 더 주택 수를 자, 여기 있죠. 뭐라고요? 세금 때문에 부담이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되는 거야.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지산업센터가 자, 이 지산도요. 문제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때려줘요. 어디요? 하남 미사지구 쪽 가보실래요? 정말 많이 줘요. 근데 또 줘요. 계속 줘요. 그런데 들어가더라고요. 지상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취득세 중과도 없고. 자, 뭐라고요? 양도세, 취득세, 중과가 없다고요. 중과가 없다 그랬어요. 중과세가. 투자를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지. 계약을 한 게
입지가 좋은 지산을 사게 되면 시세 상승이랑 월세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거든. 서울의 1군 입지에.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 사람이 했던 것까지만 얘기해서 여기서 정리를 해서 놓고 보는데요. 자, 그럼 판단할 때 기준은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이 했을 때 저 때까지의 기준점에서는 저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요. 여러 가지 규제 규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라고 저한테 계속 보내주셨던 분이 있어요. 뭐 평택 집을 사면 안 된다고 막 20분 이상 갖고 막 썰을 갖고 풀었던 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 잠깐 관망을 좀 해보십시오라고 계속 저도 권하고 있어요. 왜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럴 때는 토지는 공격적으로 지금 사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고요? 분명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를 가지고 합니다. 이거 정확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 군데들 종류들은 많아요. 지역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하튼 혼자 가서 뛰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인정을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와서 판단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